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지난 5월 25일에 네이버 AI 나우 행사에서 하이퍼 클로바라고 하는 보다 진화된 언어 인공지능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 스피커 클로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자, 이게 뭘 목표로 개발이 된 거냐면은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3 언어 인공지능을 목표로 한국형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 GPT-3는 미래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너무 사람처럼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처럼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언어 인공지능이요. GPT-3 같은 경우에는 이 AI 모델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1750억 개. 근데 이 하이퍼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2040억 개의 파라미터, 이 매개 변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GPT-3보다 규모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구현하려면 컴퓨팅 파워도 엄청 나야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를 이미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했다고 해요. 이 슈퍼컴퓨터는 700 페타플롭스, 1초당 1000조 번의 수학 연산 처리가 가능한 그런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한테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한국어 데이터가 5600억 토큰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GPT-3의 한국어 데이터 학습된 양의 6500배였다고 합니다. GPT-3는 거의 영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GPT-3를 이용해서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5600억 토큰이라는 것은 기존 네이버 언어 모델 데이터 이런 거에 쓰이는 데이터 대비 3000배나 많은 데이터 양이었다고 하고요. 이걸 뉴스로 치면 50년치이고 네이버 블로그 9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학습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입력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학습을 시키고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방식을 택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하이퍼 클로바의 적용 사례들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시연 영상들 몇 개 공개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하이퍼 클로바를 이용해서 검색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로 검색을 할 때 오타를 쓴다든지 띄어쓰기를 잘못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교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배운다 히아타니 겐지로라고 입력을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치면은 검색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미 클릭받았던 유사 질문을 분석해가지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배운다 하이타니 겐지로 이렇게 책의 제목도 바꿨고 그 작가의 이름도 교정을 알아서 해준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잘못한 부분을 단호박이라고 적으면은 나올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를 일단 이미 클릭받은 유사 질문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을 단호하게로 바꿔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검색을 한 사람의 사용자의 이전 질문, 뭐 이전에 이 사람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라고 검색을 했다면은 그 맥락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단호하게 훈육이라고 알아서 교정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이퍼 클로바가 문장들을 요약해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쇼핑몰 리뷰들 요즘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신뢰도 안 가는 댓글들도 많단 말이에요. 리뷰 글들도. 이런 것들을 딱 묶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대표 리뷰들을 추출해가지고 생각보다 작은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질 선명하고 색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LCD 창도 크고 화질도 좋아서 만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예 또 한 문장으로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주냐면은 디자인도 깔끔하고 화질도 선명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주는 기능도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요약해주면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 보여준 사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제. 초등학생 선행학습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요약을 해주고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요약을 해서 양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검색이 얼마나 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숙제할 때라든지 공부할 때 참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퍼 클로버가 문장을 작성해 줄 수도 있는데 네이버 쇼핑몰 같은 데 많이 요즘엔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쇼핑몰에 물건을 올리고 키워드들만 몇 개 넣으면은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신조어까지 섞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강아지 간식, 고양이 간식 해시태그를 달게 되면은 댕냥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간식 시간. 자, 그리고 여성 간절기 자켓, 그리고 간절기 아우터, 간절기 점퍼 이렇게 해시태그만 달면 알아서 아직 바람이 차다. 완네스 봄 자켓,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그 신조어까지, 그 줄임말까지 써가지고 홍보 문구들을 알아서 작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작성하는 것보다,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클릭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아주 백미인데요. 하이퍼클로바의 대화가 좀 더 사람과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일단 보여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대화를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그 캐릭터의 성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펭귄 캐릭터라고 하는데 펭수겠죠. 펭수의 그 성격을 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아예 음성 그 합성까지 해가지고 대화하는 장면, 시연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 있고 끝부분이 참 재밌죠. 아하, 그렇구나 라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감정에 맞춰가지고 만족감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가지고 AI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전 버전인 그냥 클로바 같은 경우에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 얘도 시험해 볼까요? 클로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안 됐는데 앞으로는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지? 이성계랍니다. 업적 알려줘. 이화동 세분과 한양천들을 통해 고려원자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어요. 이성계의 다른 업적은 불교를 개척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살았습니다. 유교 통치가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로 선당 우리를 중시했어요. 조금 쉽게 설명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이성계랑 최양 장군은 생각이 달랐을까? 두 분 모두 외구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 이성계는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최양 장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최양 장군이 벌인 전투가 뭐야? 흥선 개척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성계가 이겼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답니다. 알았어. 자, 정말로 이대로만 된다면은 뭔가 물어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역사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 편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전 버전한테도 물어볼까요? 클로바,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는데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근데 또 이 사례가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또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1592년에 일어났다라고 클로바가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때 조선의 왕이 누구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가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이 클로바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조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물어보죠. 그 다음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 선조를 지칭한다는 것을 이 하이퍼클로바는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과거 버전에서도 가능할까요? 클로바,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임진왜란 날짜는 1592년 5월 23일입니다. 클로바, 그때 조선의 왕이 누구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은 안 되는 이게 하이퍼클로바에서는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빨리 여기에 탑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형태의 질의응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딱 물어봤을 때 AI가 대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준다? 야,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교육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상담의 역할이라든지 별의별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클로바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문법 교정하기, 사투리 변환하기, 아니면 비속어 필터링하기, 레시피 만들기, 시나리오 작성하기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클로바를 모든 일반인들이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로서 제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언어 AI,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